자요. 7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5번요. 보시면 갑이 2019년 10월 10일 을 소유 X 상가 건물을 을로부터 보증금 10억 원에 임차하여, 여기 봐봐요. 10억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환산보증금이라 하죠. 그럼 환산보증금이요. 잘 봐봐.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죠. 9억을 초과하면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는데 9억을 초과해도 적용되는 것들이 몇 개 있죠. 그게 바로 뭐다? 첫 번째 대항력이에요. 그 다음에 권리금이에요. 그 다음에 3기 연체하죠. 3기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는 것, 3기 연체하면 해지하는 것,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갱신 요구권 할 수 있어. 갱신 요구권이 있고요. 몇 년을 보장하죠? 10년을 보장하는 것. 다른 것은 뭐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인정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건가 인정되니까 대항력이니까 우선 변제하고 최우선 변제는 적용돼야 안 돼요? 우선 변제하고 최우선 변제는 적용 안 돼요. 없잖아요. 지금 여기 없잖아요. 여기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어요, 없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 없죠. 적용 안 돼요. 전속기간 적용돼야 안 돼요? 전속기간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차임 증감청권 적용돼야 안 돼요? 차임 증감청권 적용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적용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이거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볼까요? 갑의 계약갱신 요건은 최초 기간을 포함해서 몇 년이죠? 10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봐봐. 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는 6개월. 봐봐. 전속기간 적용이 안 해. 원래 상가는 최단 전속기간이 몇 년이죠? 1년이죠. 6개월이면 원래는 얼마가 돼야 돼요? 1년이 돼야 되죠. 그런데요, 6개월이면 그냥 6개월로 되는 거예요. 알겠죠? 왜? 적용되지 않으니까. 9억을 초과한 것은 적용 안 돼. 원래 9억 만약에 적용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단 전속기간이 1년을 보장해야 되니까 6개월을 그러면 몇 년이 돼야 돼요? 1년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그냥 6개월이 되는 거예요. 그냥 6개월. 우선 이해됐어요? 그래서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를 6개월로 정하죠. 그러면요, 을은 그 기간, 을이 누구죠? 임대인이죠. 임대인, 이 사람이 임대인이거든요. 임대인은 6개월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최단 전속기간이 1년을 보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해됐나요, 지금? 자, 그러면 3번은요. 갑의 계약갱신 요건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나요? 우리 이거 좀 놔둬. 왜냐하면 이것은 여기 봐봐.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청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여기 임차권 등기명령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5번은요. X 건물이 경매로 매각되죠. 그럼 여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선 변제?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틀린 거예요. 아니죠? 받을 수 있다, 틀렸어. 지금 여기는 지금 뭐냐면 이런 것들 1번, 3번은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 갱신 요구가 10년을 범인했어. 알겠죠? 이거 딱 보면 돼. 그러니까 갱신 요구에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이 내가 그래서 여기에 갱신 요구에 같이 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것을 딱 보시면 돼.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학생들이요, 여기 이걸 설명할 때 이게 잘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정되는 것은 원래는 9억을 초과하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른 거인데 다른 것은 이미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데 코로나는요, 지금요, 1급 전염병이 아니고 2급 전염병으로 낮춰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여기 있는 것만 뭐죠? 적용이 되고 이것은 적용 안 되는 것이에요. 적용 안 된 것들이 있으니까 원래 상가는 전속기간이 몇 년이다? 1년인데 6개월 하면 몇 개월이 된다? 6개월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좀 이해됐죠? 자, 정답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 틀렸어요. 70권은요. 갑은 을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병소유 X주택을 병으로부터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력권을 갖추고. 자, 이 말이 딱 읽으면서 여러분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요. 지금 뭐가 지금 이미 있다는 거예요. 1번으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 1번으로. 자, 갑은 을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병소유, 이게 병이잖아요. 병소유인데 여기에 지금 을한테요 저당이 이미 있다는 거죠. 저당이 1번으로. 알겠죠? 을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죠. 그걸 누구로부터요? 갑이요 임차인이죠. 임차인 이렇게 전입신고를 하고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확정일자를 했네요. 확정일자. 알겠죠? 자, 봐봐. 1번이 저당권이죠. 2번이 지금 전입신고죠.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 있어, 없어?
여러분 이건 대항력이 다 있는 거예요. 경매하게 되면 없어지지. 경매하기 전에는 대항력이 있죠. 확정을 있잖아. 우선 변제권이 있죠. 그런데 그 후 정의, 엑소유택의 저당권, 여기 또요 정의 또 저당권 이렇게 돼 있죠. 순서가. 그러면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누가 항상 요 말소 기준 권리를 봐야 되잖아요. 말소 기준 권리는 어디예요? 여기 저당권이 있고 여기 저당권이 이렇게 있죠. 그렇게 있나요? 그럼 만약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지 관계없어. 일단 이것은 말소 기준 권리가 이거예요. 말소 기준 권리. 이게 뭐가 된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되죠.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을 이하는 전부가 다 뭐가 된다? 소멸하는 거야. 을 이하는 전부가 다 소멸해. 말소 기준 권리에 의해서. 지금 됐죠 지금? 그럼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죠? 의뢰의 저당권을 당연히 소멸하죠. 의뢰의 저당권 소멸하잖아요. 두 번째는요, 무가 임대인 병의 지위를 승계하다. 그건 아니지. 경락인 누구죠? 경락인이 지금 누구다? 무잖아요. 경락인. 여기 보면 임차권은 2번이니까 소멸하죠. 소멸하니까 이것은 인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수가 된다는 것은 소멸하지 않았을 때 인수가 된다고 그래요. 만약에요, 여기에 만약에요, B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임차인이 있다. 그럼 임차인이 1번이죠. 그럼 이것은 소멸하지 않고 인수가 되죠. 그런데 여기는 말소 기준 권리 이하에 있죠. 그러니까 이 임차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위를 승계한다. 틀렸어. 그래서 무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말은 그러면요 어떻게 된다? 여기요 이 갑의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갑의 임차권은 뭐가 돼요? 소멸하죠. 그러니까 인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임대인의 지위를 병의 지위를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3번 갑이 적법하게 배당 요구하죠. 갑이 지금 확정을 짜니까 배당 요구했죠. 그러면 누구보다는요 을보다는 먼저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죠. 누가 1번이죠? 저당권. 2번이 누구죠? 갑이죠. 알죠? 갑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여기요 지금 임차 보증금이 2억이야. 임차 보증금이 2억이니까 차우선 변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우선 변제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을보다 우선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배당 요구하죠. 보증금 2억 원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받는다. 틀렸어. 을보다 아니고 을이 1순위고 그 다음에 2번으로 받는 거예요. 2번으로 1번, 2번, 3번 이런 순으로. 4번 갑은 이거 누구죠? 임차인이죠. 무로부터 무가 누구죠? 무가 지금 경락인이죠. 경락으로부터 보증금을 전부 받을 때까지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틀렸어요. 일단요 이 무는 보증금을 전부 받든 못 받든 무조건 소멸해. 알겠죠? 임차인은 무조건 소멸한다고. 보증금을 다 받든 만약에 여기요 이 사람이 여기서 지금요 이 사람이 2억이라고 해봐. 내가 2억이죠. 근데 경매대금이 3억이야. 3억이면 을이 2억 받아가고 그 다음에요 갑은요 1억만 받아가고 1억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존속을 주장하죠. 보증금 전부를 받을 때까지 존속을 주장하죠. 이것은 뭐냐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에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여기 대항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대항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경매가 됐을 때는 여기보다 선순위, 아까 있죠 선순위 A가 여기 임차인이죠. 이 임차인이 경매가 되면 여기서는 소멸하고 여기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것을 경매에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보증금을 다 못 받았어. 알겠죠? 그러면 보증금 받을 때까지 존속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갑은 저당권보다 후순위죠. 그럼 무조건 소멸하는 거예요. 보증금을 받든 못 받든 다 무조건 소멸하는 거예요. 말소 기준 권리니까.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는 소멸주의니까. 정의 저당권이죠. 정의 갑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정의 갑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존속을 주장할 수 없고 무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틀렸고. 알겠죠? 다 틀렸어.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 말이죠. 1번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가요 지금 뭘 묻는 거냐면 사실 이것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문제이면서요 지금 저당권하고 같이 연결돼 가지고 경매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알겠죠? 경매에서 우리가 이제 권리 분석했을 때 그걸 묻는 거예요. 자, 77. 갑은 조세포탈, 강제표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게 이제 가끔 있잖아요. 가끔 3년에 한 번씩 이게 꼭 나온단 말이죠. 원래 우리 명상약정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그런데요, 조세포탈, 강제표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랬죠? 않고 배우자 을과 명의신탁 약정 유효, 명상약정 무효요. 그 다음에요, 여기요 엑소 을명의로 등기했죠? 그럼 이 등기도 유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요 우리가 배우자, 종종,
그 다음에 종교단체는 항상 이만에 따라다녀야 돼.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을 하지 않고 이 말이 꼭 따라다녀야 돼. 아시겠죠? 그랬을 때 그것은 유효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이걸 한번 보시면요, 별것도 아니니까요. 자, 그럼 보면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요, 갑하고 을하고요. 또 을이 여기서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나오겠죠. 이 사람은 뭐다? 수탁자죠. 이 사람은 뭐다? 신탁자죠. 갑하고 을하고 명의 신탁을 하죠. 그럼 명의 신탁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이죠. 유효니까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지할 수 있다. 유효니까. 이건 제3자죠. 제3자는요, 뭘 한다? 뭐로 본문하고? 을한테 넘겨받으면 뭐로 본문하고? 선, 악을 본문하고 소유자가 되는데요. 만약 여기서 적극 가담한다? 적극 가담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무리 여기 지금 보면 수탁자 을 명의로 지금 등기를 했다잖아요. 이 등기는 유효거든요. 유효라고 할지라도 신탁자와 수탁자 사실,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언제나 신탁자가 소유자가 돼요. 그러니까 신탁자는요, 명의 신탁을 해지하고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이전해 달라고 하거나 또는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요, 을하고 병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예요? 을이 소유자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갑하고 을을 대내 관계라고 하고요, 을하고 병을 대외 관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내 관계에서는 갑이 소유자고요, 대외 관계에서는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알죠? 이렇게 얘기를 해. 자, 이걸 이제 봐야 되겠죠. 1번, 을은 갑에 대해 X 토지의 소유권을 말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왜요? 을은 갑한테 소유권 주장하지 못해. 누가 소유자니까? 갑하고 을은 언제나 갑이 소유자라니까요. 갑이 소유자. 자, 이번은요, 갑이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했다. 여기 병 아니네? 여기 병이 아닌가 봐. 여기요, 이 갑이요, 이 토지를 지금 누구한테요? 그래서 병한테 매도했어요. 병한테. 그럼 봐봐요.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갑이 그걸 병한테 매도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갑하고 을 사이에서 누가 소유자죠? 갑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칙적으로요, 등기가 을로 되어 있는데 갑이 팔면은 타인의 권리를 매매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요, 갑하고 을 사이에서 갑이 소유자니까 설령 갑이요, 자기 앞으로 등기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이건 자기가 소유자잖아요. 소유자로서 병한테 매매를 했죠. 그러니까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매매한 거예요? 자신의 권리. 그래서 이것을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은요, 정이 X 토지를 정이라는 사람이 제3자가 X 토지, 그럼 정은 누구죠? 제3자야. 정이 그럼 이건 제3자라고.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죠. 그럼 항상 제3자는 뭐를 기준한다고 그랬죠? 등기부. 제3자는 항상 무엇을 기준한다고 그랬죠? 등기부를 기준. 등기부. 그래서 제3자가 불법 점유한 경우 갑은 직접 정에 대해서 직접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왜요? 제3자와의 관계, 제3자 여기 정이죠.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누구를 소유자로 본다? 수탁자 을. 등기되어 있는 수탁자 을은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소유자고, 갑하고 을에서는 갑이 신탁자가 소유자죠. 그러니까 직접 청구 못하고 어떻게 한다? 을을 대위해서, 직접 안 되고 을을 대위해서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4번,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한 병이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한 병이 을의 갑에 대한 배신행위. 여기 봐봐, 뭘 했다? 적극 가담. 뭘 했어? 적극 가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적극 가담하면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5번, 병이죠. 여기 갑을 여기 지금 병이 없죠. 그런데 지금요, 병이 을과의 계약에 따라, 여기 병이네요. 이제서 또 병이네요. 이 병이 을하고 계약을 하고 등기를 가져왔어. 그러면요, 적극 가담이란 말이 없는 한 선악불문하고 누가 소유자다? 병,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에요.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죠. 3번. 알겠죠? 항상. 그래서 여기요, 지금 77번은요, 지금 우리가 이걸 그 부동산 실명법 제8조인데요. 제8조에 관한 문제측으로는 모든 논점이 지금 다 나와 있어. 지금 논점이 나와 있지 않은 게 뭐냐? 여기요,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지금 논점 하나가 안 나와서 하나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갑원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나 또는 을 명의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이거 하나만 안 나오고 나머지는 다 나온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다 뭐 한번 더 쓰면 된다고?
갑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을에게 이전 등기나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하나 빼고 모든 논점이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것만 여러분요 잘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가지고 연습하면 되겠죠?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요? 자, 78번. 갑은 을에게 빌려준 100만 원, 1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 토지 X 토지에 가등기를 했다. 지금 봐봐요. 갑은 을에게 빌려준 돈이죠. 자, 을에 빌려준 돈, 여기 을이 거죠? 을이고 여기가 갑이죠. 갑이 여기다 가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가등기 얼마를 빌려주고? 1000만 원. 1000만 원 빌려. 얼마짜리죠? 1억짜리. 그럼 봐봐요. 지금 물건의 가격이 피담보 채권보다 더 크죠. 물건의 가격이 피담보 채권보다 크죠. 이걸 초과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됐나요? 초과한다. 그러면 이제 가담법이 적용이 되죠. 그러고 나서 병이요, 병. 이 병이 여기에서 뭘 했다? 저당권. 자, 이 병이 왜 나왔느냐, 이걸 알아야죠. 우리가 가등기 담보에서 이 병은 뭐예요? 이 병은 가등기 담보에서 이 병은 후순위죠. 그럼 후순위는요 3대 요건이 있죠. 후순위 간에 3대 요건이 뭐죠? 먼저 항상요 청산 기간 내, 그 다음에 변제기 전이라도 뭐를 청구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한다. 경매를 청구하면 어떻게 돼요? 가등기 담보는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소멸하죠. 소멸하니까 뭘 할 수 없다? 본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경매하면 소멸해.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그래서 본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호순위는 여기만 딱 한 번 나와. 호순위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우리가요 을의 채무 변제와 그 다음에 여기가 가등기 말소는 동시행이다? 틀렸죠. 여기 가등기 담보죠. 가등기 담보는 종된 권리고 채무 변제는 주된 권리죠. 주된 권리, 종된 권리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있지 않다? 있지 않다. 알겠죠? 그래서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항변권에서 배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청산 절차는 뭐라 했죠? 청산 절차는 무슨 규정이다? 청산 절차는 무슨 규정? 변제기 후죠. 변제기 후 뭐를요? 청산금을 누구한테? 채무자 등에게 뭐라고? 통지하고 나서 몇 개월이 있어야 된다? 2개월이 지나고 뭐를 지급하고? 청산금을 지급하고 가등기의 경우는 무슨 등기라고? 본 등기라고. 양도담보는 이미 등기됐으니까 어떻게? 즉시로 뭘 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청산 절차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청산 절차는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죠. 그러니까 하나라도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청산 기간이 지나기 전 청산 절차가 2개월이 만료되고 본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청산 기간이 지나기 전 본등기 했다. 그러면 그것은 강행 규정에 위반해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2번 맞죠? 3번 을이 청산 기간을 지나기 전이죠. 청산 기간을 지나기 전 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죠. 양도. 아까 말해서 청산 기간은 무슨 기간이다?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죠. 그래서 호순이한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청산 기간 전에 양도는 대항할 수 없어. 4번 병은 청산 기간이 지나면 그의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여기 봐봐, 여기 청산 기간 내 변제기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한다 이렇게 돼 있죠. 병은 청산 기간 내, 그런데 청산 기간이 지나면 그랬잖아요. 지나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지나면 안 돼. 청산 기간 내 이렇게. 5번 갑의 가등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X 토지의 소유권을 정의 취득했다. 그럼 여기 봐봐요. 경매가 되면은 가등기 담보는 항상 말소 기준 권리죠.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가등기 담보권은 언제나 뭐가 된다? 소멸한다. 여기요 경매가 되면 소멸한다 이 말이죠. 가등기 담보는. 그리고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뭐가 있어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등기 담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가등기 담보는 가등기 담보법 제15조에 의해서 경매가 되면 언제나 소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멸한다. 아시겠죠?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정답 몇 번이죠? 몇 번이요? 1번이 아니요. 옳은 건 2번. 알겠죠? 1번 틀렸죠?
자, 이제 재건축이죠. 여러분요, 5분의 4. 이번에 여러분요, 이건 지금 28회 때 나온 것인데요. 이번에 집합건물법이 많이 바뀌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좀 작년, 재작년에 바뀌었는데 아직 바뀐 데서 아직 시험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바뀐 부분에서 시험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때 5분의 4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재건축 결의가 5분의 4예요. 알겠죠? 재건축 결의 1번인데요. 이 공용 부분의 변경도 이제 골치 아파. 원래 공용물의 변경이 얼마냐? 4분의 3이었죠. 전에는 4분의 3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 3분의 2로 바뀌었어. 3분의 2로 바뀌었어. 첫 번째는. 자, 두 번째는요. 이 공용 부분의 변경으로 인해서 공용 부분이나 그다음에 전유 부분의 권리 관계의 변동이 생기죠. 공용 부분의 변경하면서 변동이 생기면 얼마나 동의가 있어야 돼요? 5분의 4의 동의가 있어야 돼. 이게 또 5분의 4가 하나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공용 부분이 뭐죠?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죠. 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를 변경하려면 전에는 4분의 3이었어. 그런데 이제 바뀌었다고 3분의 2로. 그런데요, 복도나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공용 부분이나 전유 부분의 변경으로 인해서 이게요, 권리관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죠. 면적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돼. 결의. 알겠죠? 자, 구분 소유권의 경매 총괄은 얼마가 있어야 돼? 4분의 3. 규약의 사장 변경 표시 얼마? 4분의 3. 자, 전유 부분의 사용 금지죠. 구분 소유자의 전유 부분 사용 금지 청구. 이것은 4분의 3인데요. 이것은 반드시 소송으로 해야 되고요. 여기도요, 경매 청구도 소송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죠? 그건 4분의 3이에요. 공용물의 변경도 옛날에 4분의 3이었어. 근데 지금은 4분의 3이야. 얼마로 바뀌었다? 3분의 2로 바뀌었다. 3분의 2.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권리관계의 변동이 생긴다. 면적이 커지거나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얼마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5분의 4. 이해되셨나요 지금?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집합건물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요 80번은요. 선순위 담보. 여러분 지금 아주 있잖아요. 지금까지요. 20회 때 이후로 옛날에 있잖아요. 15회 때 이후로 그렇게 해야 되나? 예전에요. 전두환 정권이 정권을 잡고 나서 전두환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나서 가등기 담보법을 만들었는데 이 가등기 담보법은 사법시험에서 막 2문제, 3문제, 4문제도 나오고 그랬어요. 자기네들이 만든 법이니까 이걸 막 어떻게 하는지 알리려고. 그럼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학생들 어떻게 생각해요? 중요한 줄 알고 무조건 그것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전두환이 죽었죠? 아니, 전두환이 그만뒀죠? 그만두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수가 현격히 줄어들어서 다른 시험에서는 거의 시험이 안 나와.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특별법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6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법당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나와. 그런데 28회 때는 어떤 또라이가 들어갔는지 가등기 담보법을 2문제를 낸 거예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요, 전두환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 공중사에서 2문제 나온 건 처음이야. 그러니까 전두환 집 바로 옆에서 산 사람이 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보면 그래서 가담법은 가등기 담보는 가등기 담보 아니네. 가담법은 몇 문제 나온다. 무조건 한 문제다. 가담법 무조건 한 문제. 그다음에 이번에 작년에 주택이 2문제 나왔어. 상가 한 문제 나왔어. 그다음에 가등기 한 문제 나왔어. 집합 한 문제 나왔어. 그다음에 실명법 한 문제 나왔어. 자, 이제 봐. 이게 지금 모두 몇 문제예요? 6문제죠. 그러면 항상 이 실명법하고 주택임대차가 번갈아서 2문제씩 나와. 그러니까 이 작년에 2문제 나왔죠. 그럼 올해는 이제 실명법이요 2문제가 나올 차례예요. 차례는 그렇다 이 말이죠. 나머지는 다 그럼 몇 문제야? 기본적으로 한 문제야.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있어 없어? 없죠. 자, 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주택에 대해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그럼 이거죠. 우선 면제죠. 1번 임차권은 상속이래. 여러분 임차권은 상속이 되나요? 임차권 상속이 돼요? 임차권. 여러분 우리요 모든 재산권은요 상속이 돼. 재산권 뭐죠? 채권하고 뭐가 있어요? 물건이 있죠. 물건. 채권하고 물건이 있죠. 알겠죠? 그래서 채권이니까 상속이 돼요.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대지 환가되면 묻히죠. 이게 문제죠. 우리는요 여기 봐봐요. 토지가 있고 이렇게 건물이 있죠. 그럼 이 건물에 의리 저당권이 있죠. 저당권. 그러면 이 저당권은 건물에만 미치는 거잖아요. 저당권은 건물에 대지는 안 미쳐. 근데 임대차는 어떻게 해요? 임대차는요 토지하고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동일해야 되지 않요? 이렇게 동일했을 때요 의리 여기 임차인이잖아요. 임차인. 그러면 이 임차인은 소액이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받잖아요. 또는 확정일자가 있죠. 그러면 원래는 건물의 임차인이지
왜 주택 임대차가 주택 건물의 임차인이 대지의 임차인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대지의 경매되면서 우선 배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특이해. 그러니까 우리 주택 임차인은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에서도 받을 수 있다. 이게 특이하다고. 그러니까 어떤 간다? 대지의 환가되면서 만다 미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조심해야 돼. 이걸 전부 다 설명해. 이건 좀 복잡해. 자 봐. 여기가 지금 대지도 미친다겠죠? 자, 갑이 있고 여기 건물이 있어. 이 건물이 무허가요. 무허가도 주택임차보호법이 적용이 되죠. 그럼 여기 임차인이죠. 이 임차인은 무허가니까 이건 건물 경매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뭐만 경매가 돼? 대지만 경매되죠? 대지에 경매되면서 우선 배제 받을 수 있어. 그 다음에 토지하고 건물이 있죠? 토지하고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건물의 의리 임차인이야. 토지와 건물이 함께 경매가 됐어. 함께 경매가 됐는데 나중에 건물만 취하가 됐어. 건물만 취하가 됐어. 그럼 뭐만 경매가 됐다? 대지만. 처음에 경매 같이 됐다가 건물은 경매가 취하되고 대지만. 그럼 대지에서 돈을 받을 수 있어. 우선 배제 받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지금 여기에 갑이 있죠. 갑의 토지 위에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의리 임차인이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요. 땅 주인이 병으로 바뀌었어. 땅 주인이 병으로 바뀌었어. 병으로. 그래도 경매가 되면 병으로 바뀌어도 우선 배제를 받을 수 있어. 응? 그런데 처음부터 어떻게 되냐? 여기요 병토지 위에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 갑이. 그럼 우리 여기 임차인이야. 그럼 이때는 대지에 경매되면서 우선 배제 못 받아. 다르잖아 소유자가. 알겠죠? 그 다음에 문제는 이거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 있죠. 여기 나대지죠. 건물이 없어 아직. 건물이 없는데 여기요 A가 저당권 있어. 저당권 있어. 건물이 없는데 그러고 나서 여기가 건물을 지어. 갑이. 그러고 나서 을한테 임차인을 줘. 이 임차인은 대지에 경매되면서 돈을 못 받아.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대지와 건물이 다 돼. 나중에 처음에는 똑같은 나중에 소유자가 바뀌든 말 때 다 된다고. 건물이 뭐가든 믿기든 다 된다고. 그런데 안 되는 게 두 가지.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처음부터 다른 경우 안 돼. 남의 땅에다가 돈 받으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요. 건물이 없는 토지에다가 저당을 잡고 나중에 건물을 지었어. 그러면 이 건물에 경매되면서는 돈 받을 수 건물은 되지만 대지는 돼 안 돼.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이것을 뭐란다? 대지의 환가대금이다. 이렇게 얘기해. 됐죠 지금? 그러니까 잘 암기하라고. 아시겠죠? 이거 나중에요 바꿀 때 이 5개 중에 한 가지를 바꿔가지고 한다고. 여기다가 5개 중에 하나를 바꿔서 한다고. 알겠죠? 자 3번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하는 묵시죠? 몇 년이다? 2년으로 본다. 알겠죠? 그럼 2년을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요 임차인하고 임대인이 있죠. 누가 해지 통고에 나가라고 해야 돼요? 나간다고 해야 돼? 나가라고 해야 돼? 나간다고 해야 돼? 나가라고 해야 돼? 임대인은 절대로 말 못해. 임차인이 나간다고 해. 해지 통고.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해. 몇 개월? 3개월 있다가 종료가 되는 거예요.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 취득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재밌는 말이에요. 아주 정말 이게 센스 있게 만들어놨죠. 임차인이 경매에서 소유권을 취득했대. 임차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대. 그럼 그 경우에 옛날 임대인 있죠? 옛날 임대인한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청구할 수?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봐. 자 이런 건물 갑의 건물이야. 갑이 임대인이죠. 우리 여기 임차인이죠. 임차인이요 여기 살고 있는데 이 집이 경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차인이 경매를 받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지. 그럼 이제는 소유자가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고 임차권 없어지는 거예요. 왜? 혼동이라고 그래. 이걸 혼동. 임차권은 없어져. 혼동에 의해서. 알겠죠?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 청구란 말이 나와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죠. 혼동에 의해서. 여기서 소유권 취득하죠. 그래서 혼동에 의해서 임차권을 소멸하는 거예요. 임차권을 소멸해. 자기가 자기한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자기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는데 자기가. 알겠죠? 그래서 혼동에 의해서 임차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만약에 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또 달라지죠. 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소유자면서 자기가 임차인이죠. 결국 자기가 소유자고 자기가 임차인이니까 자기한테 청구를 못하는 거야. 결국 소멸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여기는요 그런 말이 없죠. 없으면 어떡한다? 일단 소멸하는 거예요. 지금 선수의 담보권 등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무조건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하니까 자기가 소유자로서만 남은, 소유자만 남은, 자기는 임차인이 아닌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지금 저희 사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 을이 임차인이고요, 여기 병이요, 병이 여기 임차인이고 여기 병이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지. 그럼요,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자기가 소유자죠. 소유자인데 임차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소멸하지 않지만 자기가 자기한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보증금이 1억이고 여기가 2억이다. 근데 만약에 이 저당권자가 경매를 했다. 경매했더니 이 집이 경매됐어. 경매했더니 경매대금이 2억이 나왔다. 이때는 달라져. 이 사람이 경매대금에서 1억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1억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한테 청구할 수는 없다. 5번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의 가압류. 이거 여기 지금 나온 것은요. 지금 3번은 뭐 너무나 단순하니까 그러지만 나머지는 지문이요 다 괜찮죠. 자, 여기 이제 뭐냐, 여기는요, 먼저 이걸 알아야 돼.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을이죠. 을이 임차인이죠. 임차인이고요. 여기요. 여기서 병으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죠. 자, 여기 갑이죠. 여기 을이죠. 여기가 병으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죠. 이렇게. 지금 대항 요건을 갖췄다고 돼 있죠. 문제에서 대항 요건. 이 사람이 만약에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다 해봐. 전입 신고를 안 했어. 전입 신고를 하면 집주인이 바뀌었죠. 그러면 이 임차인은 누구한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돼? 오직 갑한테만 청구하는 거예요. 이 병한테는 뭐 하지 못하니까? 대항하지 못하니까. 알겠죠? 갑한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돼. 대항력이 없으면은. 여기 전입신고 지금 했다고 돼 있죠. 그럼 대항력이 있어. 건물주가 바뀌죠. 새로운 양수인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죠.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보증금 반환을 병한테 청구해. 그러면 이걸 뭐란다?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이걸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무슨 이해돼요? 이 말이 뭐냐면 이 병이 이 자리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병이 이 자리에 들어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항력이 있을 때, 자, 이제 이걸 이제 같이 보면 저기는 이 5번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갑한테 을이요 보증금 1억을 줬어. 그럼 을은 보증금 1억을 받을 게 있죠. 임차인은. 그런데 을은요 또 A가 채권자예요. 채권자한테 또 1억을 빌렸어. 그런데 을이요 돈을 안 갚는 거예요. 돈을 안 갚으니까 어때요? A가요 이 1억 원에 대해서 뭘 한다? 딱 가압류 또는 압류로 친 거예요. 압류. 저기는 압류로 돼서 가압류로 친 거예요. 가압류로 딱 친 거예요. 언제? 5월 1일 날. 존속기간은 1월 1일부터 10월 1일인데 여기 딱 가압류로 딱 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갑은요 원래 보증금을 누구한테 반환해야 돼? 을한테. 그런데 가압류 됐으니까 이제 누구한테 반환해야 돼? 나중에 가압류에 의해서 압류가 되면 A한테 반환해야 돼. 그럼 가압류할 때는 무조건 가압류하는 게 아니에요. 알죠? 보증금 20%를 내야 돼. 1억이면 2천만 원을요 맡기고 나서 가압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가압류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요, 여기 지금 1하고 뭐죠? 1월 1일에서 10월 1일까지 이렇게 했죠. 그럼 여기서 이제 가압류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갑은 원래는 보증금을 을한테 반환했는데 A한테 반환해야죠. 그 원래 갑은요 A한테 채무자도 아니다. 원래 채무자가 누구죠? 을이죠. 자기는 채무자가 아닌데 돈을 줘야 돼. 그러니까 이것을 을은 채무자고 이 을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이것을 뭐란다? 제3채무자다. 이렇게 제3채무자. 알겠죠? 자, 이 상태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병으로 바뀌었다. 병으로. 근데 아까 뭐라 했어? 이 사람 양수인이죠. 양수인은 누구의 지위를 승계한다? 임대인의 지위를 뭐한다? 승계하죠. 이제는 갑이 빠지고 병이 이 자리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임대인은 뭐라 한다? 임대인은 뭐라고 그래? 제3채무자죠. 제3채무자. 이 제3채무자의 지위를 양수인이 승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가압류권자는 여기는 가압류 채권자라고 그래요. 채권 가압류권자, 가압류 채권자 똑같아. 알죠? 갑한테 권리를 주장해야 되지만 갑이 병한테 팔았으니까 이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으니까 이 가압류 채권자는 누구한테 권리를 행사한다? 제3 여기 양수인한테 권리를 행사하죠. 이때 양수인은 뭐라 한다? 임대인의 지위, 제3취득자의 지위를 뭘 했다? 승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죠? 이건 시험에 몇 번이나 나왔으니까. 자,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가 됐죠. 그 다음에 주택이 양도가 됐죠. 양도가 되면 어떻게 해요? 양수인, 여기서 양도가 됐다 그러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뭘 한다? 승계한다. 이때 임대인이 누구다? 제3취득자,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따라서 가압류 채권자는 양수인 누구다? 제3채무자. 양수인은 뭐죠? 임대인의 지위를 뭐한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죠. 이 승계한 자죠. 승계한 자. 다른 말로 이 사람 누구다? 제3채무자.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해서만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이 말 자체를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별것도 아니죠. 여러분 항상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돈을 빌리거나 그럴 때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요 돈을 갚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안 주니까 채권에다가 가압류로 거래하죠. 그럼 채권에다가 가압류로 걸었단 말이죠. 그럼 채권에다가 가압류 걸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죠. 알겠죠?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요 집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럼 그 바뀐 사람한테 또 주장하는 거예요. 뭐죠? 원래 집주인은 자기가 돈을 빌린 것은 아니지만 임차인이 돈을 빌린 거잖아요. 그럼 임차인부터 자기는 뭘 가지고 있죠? 임차인의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돈을 임차인한테 주지 않고 누구한테? 채권 가압류권자한테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을 팔았잖아요. 그럼 누가 그것을 책임진다? 양수인이 책임진다 이 말이죠. 그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죠. 임대인의 지위가 뭐다? 제3채무자죠. 그래서 양수인은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가압류 채권자는요 제3채무자 양수인에 대해서만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종전의 임대인에 대해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아시겠죠? 자 정답 몇 번이죠? 4번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도요 상당히요 지금 이 지문 그 다음에 이 지문하고요 2번하고 4번하고 5번 지문 상당히요 괜찮은 지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여기까지가 이제 28회예요 28회 기출문제 다 끝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27회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27회에 대해서 해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